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지난 8월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8월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한 24,600여 톤을 처리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항의 올해 누적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억 9,500만 톤을 처리해 연말까지 3억 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최종 발표하고 고난도 공사인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을 비롯한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을 길이 7.31km, 폭 4차로의 바다 및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두 지역을 오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장애인들의 취업 등용문으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들이 커피 내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모드 템퍼로 살짝 눌러볼게요. 또 다른 실습실에서는 상자에 물품을 담고 포장하는 법을 익힙니다. 전남 동부 지역 발달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취업 교육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 직업훈련센터입니다. 이전까지는 발달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을 받으려면 서부권까지 이동해야 했지만 순천에도 전문기관이 생기면서 취업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도서관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책 많이 보고 다녀서.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맞춤형으로 배울 수 있어 이곳을 거쳐간 교육생의 85%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모르던 분야 쪽을 일을 배울 수도 있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남 지역 발달 장애인 가운데 동부권에 거주하는 인원은 전체의 29%인 3,700여 명. 고령자와 학생을 제외하고 1,000명에서 최대 1,5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등록한 교육생은 5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부적응 등을 우려해 보호자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발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못하다 보니까 취업이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갖도록 가족분들이 많이 좀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센터 측은 올해 교육생 100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취업 가능한 사업체를 추가 발굴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고 옆에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지역 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고 학부모회는 어제 결의대회를 열고 여수고 경계선과 맞닿은 930여 제곱미터 면적의 13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에 따른 각종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회는 또 아파트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1인 시위를 포함해 1만 명 탄원인 모집 등 반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이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부지에는 지난 2019년에도 호스텔 건축을 추진하려다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 상담 민원이 2012년 8,700여 건에서 작년에는 42,200여 건으로 8년 사이에 4.8배 증가했습니다. 또 2단계 현장 진단 민원 접수도 같은 기간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앞으로 3년 동안 여수에서 열립니다. 달라진 생활상과 코로나19의 여파로 남도 음식문화 큰 축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로운 축제의 면모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최우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는 1994년부터 20년 동안 순천 나간읍성에서 열리다 2014년 시군 순회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 담양과 강진에서 각각 3번씩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취소됐고 올해부터 3년간 여수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해 직접 조리하고 맛보고 즐기는 형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대면 개최로 방향을 전환하여서 대부분 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로 기획되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일부 전시 행사 운영은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남도 음식의 레시피는 유튜브로 소개되고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축제와 디지털 마케팅 방식으로 바뀝니다. 도지사와 시장이 유명 연예인과 함께 명인에게 배우는 남도 요리교실과 주요 관광지에서 버스커 공연과 함께 즐기는 남도 음식, 유력 유튜버와 동행하는 남도 음식 랜선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축제라는 시 공간을 넘어 영구적으로 소개되고 전시되는 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축제가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인력 동원과 일회성 행사라는 지적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세계박람회장에는 남도 음식 영상관과 22개 시군관, 명인관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여수관은 다양한 섬마을 음식을 위주로 2026 섬박람회와도 연계됩니다. 대부분의 대면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축제 컨셉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면으로 개최되는 전시 행사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만 관람이 가능하도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각을 자극했다면 이제는 오감만족 축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미래의 남도 음식 축제가 나아갈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본 개념부터 달라진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의 대표 축제인 팔마문화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팔마문화제에서는 버스킹과 예술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되고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갤러리를 순회하는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웹툰 센터와 옥천변 일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그림책과 웹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천원 여객선에 이어 여수 관내 섬 지역으로 가는 도선의 요금도 1,0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돌산에서 화정을 거쳐 남면 구간을 운항하는 한려 3호와 섬달천과 여자도 구간 도선 7척에 대해 1,000원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30%, 여수시가 70%를 지원하는 이번 1,000원 도선 운임제가 적용되면 연간 3만 8천여 명의 이용객이 요금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랜선을 통한 교류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국제자매도시 오스트리아의 린츠시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 수행사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린츠시 홍보와 양시 우호 교류 사진전, 린츠 랜선 투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광양시와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양시의 대표 기업인 광양제철소와 린츠 알피네제철소의 주선으로 지난 1991년 12월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30년 동안 우정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광주의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건축물의 높이를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광주의 스카이라인을 지키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림동에 사는 이 할머니는 아파트 때문에 힘든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아파트로 개발됐지만 추가 분담금이 없는 탓에 새빵살이 신세로 전락한 데다 학동에 들어선 35층짜리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때문에 그나마 시원하게 보였던 무등산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집은 집대로 없어지고 외국은 너무 새빵살이에 잘 뱅했는데 저 아파트 지으면서 통 다 막아져 버렸다.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광주 여기저기에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 광주 지역의 주상복합 건물의 평균 층수는 33층으로 2015년 이전 평균 층수 15층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하민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는 도심의 가상현실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방식을 도입하면 광주 구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서울시 등도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심 경관을 지켜내고 있다며 광주시의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높이 제한을 한다는 건 항상 그 사적 재산하고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에 이제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얻어냄에 있어서 추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경험해서 과연 좋구나라고 하던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다. 이 같은 제안에 김용집 광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학동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해 광주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도시 계획을 하고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무등산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광주광역 시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경관권이 전제로 한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에펠탑이 있는 구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프랑스 파리나 세인트폴 성당 같은 랜드마크를 보호하면서 건물 높이를 관리하는 영국의 런던처럼 광주의 도시계획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의 일부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순천시는 현재 주민센터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다음 달 1일부터 2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주 인구와 이용객이 많은 덕연동과 왕조동 주민센터, 신대출장소 등 6곳은 내년부터 휴무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제가 도입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신의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미역과 다시마 등 6개 품목의 가격 안정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차익 지원 대상과 기준, 수산인 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도내 저소득층 약 4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